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좀 개막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림픽도 저도 이제 지켜보는데 굉장히 좀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에 대한 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올림픽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주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개별 종목별로 강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어떤 종목을 뭐 투자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투자를 좀 더 예민하게 종목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EID와 이트론에 대한 종목을 제가 그동안 좀 말씀을 꽤 오래 드렸죠. 보시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EID와 이트론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다른 이슈보다도 승인에 대한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스푸트니크 V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7월까지 좀 달려왔고 변동성 있게 흘렀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WHO와 EMA의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랄까요, 미리 좀 예측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주말간에 이제 24일 토요일에 나왔던 기사는 뭐 러시아에서 유럽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 여부 정책 잣대 아닌 과학적 근거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뭐 기사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비즈 뭐 농업 무슨 그 관련된 몇몇 그 핀포인트 뉴스 같은 이런 언론사들에서 아주 그 메인급 소위 말하는 뭐 조중동 이런 메인급 기사를 배출하는 언론사는 아닌데 그쪽에서 좀 많이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신문사가 됐건 어떤 TV 그 미디어가 됐건 뭐 주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관심사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어떤 공시라든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악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차트상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하나 나왔고, 그리고 주말 전에 저는 이 기사가 가장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EID가 6,224만 주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EID가 주식수가 꽤 많아요. 뭐 몇 천만 주가 아니고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액도 한 주당 단위가 금액이 작고 아울러서 금액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주식수에 대비한 어떤 시가총액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주식수가 많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익스큐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상증자는 주가의 악재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3자 배정 유증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증을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과연 증자를 했느냐 그리고 그 증자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3자 배정 유증을 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업계에서는 확인을 하시죠. 자,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공시가 EID에서 거래소 공시가 나왔어요. 7월 22일 날에 그죠? 보시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000원, 10만, 100만, 1000만, 한 30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3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다. 그죠?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9일이다. 그죠? 이 8월 9일 날에 신주가 나오기는 하지만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보호 예수된다.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3자 배정을 해서 받은 그 3자라는 그 회사는 이 주식을 약 300억 가까이를 받지만 1년 동안은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1년 뒤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팔면 수익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수익이 아니고 그냥 뭐 적절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팔겠죠. 근데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이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떤 흐름을 뭐 삼자 배정을 받는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하면서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금감원 공시 쪽을 한번 볼게요. 22일 날에 이렇게 떴고 교환가액 조정이 또 나왔네요. 요것도 22일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뭐 그죠?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삼자 배정을 한 회사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렸고요. 이화전기에다가 또 이렇게 삼자 배정을 좀 했습니다. 이 아이디가 그죠? 이렇게 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삼자 배정에도 딱히 뭐 주가는 좋은 쪽으로는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주가는 좀 좋은 쪽으로 흐르고 한 것은 없고요. 다만 뭐 우선은 그거 보시기 전에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의 시장 상황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22평선 돌파를 좀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도지역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은 좀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좀 한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피가 다시 20평선 위로 올라가서 이런 흐름들처럼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었고, 주가가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강하게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한 좀 주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455 종목 정도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 2개 나왔고요. 보합 110, 그죠? 하락은 한 350개 정도, 조금 더 상승한 종목이 많이 나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EID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조금 차트상으로는 깨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깨진 흐름이 나왔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추세를 다시 한번 그어보면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삼각수렴의 흐름들, 이런 삼각수렴의 흐름을, 요건 이제 어센딩 뭐 트라이앵글이라고 볼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 방송 이제 디센드라고 말씀드렸다가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혼났었는데, 여기서 이런 흐름과 또 이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본다면 이게 이제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히 딱 잘라서 붙여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끝을 좀 잡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면 그동안의 이 추세는 어찌됐건 흔들흔들하면서 갔습니다만, 이 추세 상승의 이런 흐름들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 수목금에 깼어요. 여기를 이 구간대에서.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거의 쳐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볼린저 밴드를 쳐주고 나서 제대로 버티지를 못하면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처럼. 그리고 플러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2평선, 여기 22평선이잖아요. 뭐 많이들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 혹은 뭐 소위 말하는 그 증권 애널리스트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이평선, 22평선과 52평선이 정별되어 있는 차트에서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 최소한의 수익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깨져버리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22평선 어쨌든 깼어요. 여기 22평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세는 어쨌든 이탈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세 이탈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 때문일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어센딩, 요런 어센딩 삼각수렴에서의 고점을 계속 지지로 잡고, 이거는 좀 고점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구간으로 짧게 볼게요. 이렇게 터치를 툭툭 해주고 지금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밀렸고,
어떤 재료나 이벤트가 나오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의 어떤 정도가 기존과는 조금 더 다르게 깊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내 빨리 다음 주에 이 추세상으로 돌파하면서 여길 다시 복구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요런 스타일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삼각 수렴, 소위 말하는 요런 흐름과 또 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크게 조금 더 스코프를 넓게 보더라도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기존에 가던 이 흐름을 여기서 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내 빨리 좀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잘못하면. 그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뭐 갭이 뜨든 뭐든 해서 바로 20분 복구해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주는 요런 흐름이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이게 아니면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쭉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나 하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에서 정확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갈 것 같다가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본전까지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지난주 거래량이 좀 많이 죽으면서, 그죠?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이 좀 나와줘야만 바라는 바대로 좀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동 자체는 뭐 크게 실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동이 뭐 중요하다? 뭐 좀 무거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슈팅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인 매도 물량을 던지고 그거를 개인이 받을 만한 재료를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시키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노출시킨다라는 게 좀 표현이 잘못됐나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의 저가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팔고 수익을 챙기고 그걸 개인이 받아가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내고 소식이 나오는 거는 뭐 누가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참 교묘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요. 어쨌든 지난주에 보면 금액이 적어요. 순매수 금액도 외국인 뭐 2,300만원, 4,800만원 이런 식의 금액이 적죠. 아주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니고, 또 특히 기관은 사면 그만큼 팔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기대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동은 전 보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구간대를 과연 다음 주 어떻게 메이크업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주말 지금 그 25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경인데요. 이때까지는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어떤 기사도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을 보면 이 주봉에서의 이 상승 흐름도 지금 여기서 지난주 음봉을 좀 아주 거래량이 적게 나오면서, 그죠?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크로 또 나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페이크로, 그죠? 페이크로 해서 뭐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고, 그죠? 음봉이 나왔던 이 3주간의 거래량은 거의 없었고요. 양봉이 나왔던 거래량에서는 터졌었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한 2주 정도 조정받고 상승했던 지난주와 달리 3주 정도 받고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다음 주 어떤 주봉을 만들지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좀 될 만한 자리가 아닐까,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이트론을 한번 볼게요. 이트론도 지금 보면 이제 우선 먼저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요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쭉 빠지고 반짝하고 다시 여기서 한 750원 정도 언더에서 지지라인을 잡았다. 그죠? 이게 이렇게 갈 것이냐, 더 누르고 갈 것이냐, 그죠? 뭐 요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 한번 지워 볼게요. 우선은
큰 흐름으로 중요한 건 요 캔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면 요런 캔들들 이렇게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좀 이렇게 받아냈던 캔들 보면 이 흐름에서 뭐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흐름에서 지금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이 정도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더 이걸 밀리고 내려가 버리면 120 평선도 지금 깬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얘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물론 빠지고서 빠질 수 있고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 올리려면 앞서서도 이렇게 강하게 세게 올렸다가 쭉 빠지고 나서 들어 올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요. 금액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이 매물들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아주 큰 재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소위 말하는 어떤 좋은 이벤트 재료들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트론과 EID 두 종목 다 스푸트니크 V의 국내 승인 혹은 해외 승인이 나오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한 하나의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신망 매물이 역시 마찬가지 쏟아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쏟아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에 이런 거래량이 터졌던 것을 더 많이 상승시키려면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더 크게 상승하려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꽤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떤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나이스한 흐름이 나올지 생각해 본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깨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가는지 아니면 잘 버텨주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꼭 수익으로 좀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좀 의견을 제시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저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뿌듯한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